안녕하세요. KPP와 함께하는 라이트룸 강좌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오한솔 작가와 함께 라이트룸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요. 이번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그 보정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명한 작가님들을 보시면 이 보정 과정을 알려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영업 비밀이다. 맛집의 소스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알려주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저도 사실 다른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온 것도 있고요. 사진 보정을 처음 할 때 그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서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남겨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촬영했는지, 뭐 조리개는 몇인지, ISO는 몇인지 그거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촬영을 했었고요. 사진 색감을 만들 때도 그 잘 찍은 분들 사진을 띄워놓고 제가 그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막 굉장히 좀 치밀하네. 네,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사진이 색감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뭐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진의 색을 만드는 데만 제 사진의 제 컬러를 만드는 데만 한 2-3년은 걸렸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알려드리는 과정들이 그 사진의 색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될 수가 있는데요. 대신 사진의 컬러를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의 제안이 아닌 본인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잘 보시고 본인 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촬영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진 장르인 야경사진이거든요. 네. 야경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성수대교 아닌가요, 여기? 여기요? 여기 색깔은 비슷한데요. 네, 여기 다리 있고 뭐 달린 것도 비슷하네요. 네. 금문교죠, 금문교. 네, 여기는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인데요. 여기 금문교가 사실 제가 올해 1월에 갔어요. 네, 이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해외를 못 가잖아요. 그쵸. 그 해외가 막히기 전 거의 막차 탔던 사진이에요. 제가 여기 갔다가 귀국한 날 있죠. 그때 우리나라에 아직 확진자가 3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못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정도까지 어둡진 않겠죠. 네, 당연히 뭐 이러진 않을 텐데 보면 구름은 약간 하얗게 날랑날랑 말랑하게 이렇게 촬영돼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땅은 또 너무 어두워요. 네, 이게 잘못 찍힌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 이 정도 원본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보정이 가능한 수준의 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 과정에서 노출을 굉장히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요,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0으로 뚝 떨어지죠. 네. 그 말은 이 어두운 부분의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 되고요. 밝은 부분의 데이터도 이렇게 꾸준히 전부 다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촬영을 해야지 사진의 데이터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어둡다 해서 밝게 찍어버리면 이런 구름 부분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애초에 원본 사진을 굉장히 노출을 정확하게 촬영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항목들을 하나씩 만져볼 건데요. 인물 사진에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야경 사진에서는 일단 하이라이트 있죠. 이 밝은 부분을 마이너스 100까지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늘이나 이런 데서 약간씩 밝아서 좀 노출 오버가 될랑말랑했던 부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완전 시커멓게 탄 데 있죠. 여기 이제 전망대 아래쪽에 있는 땅인데 여기도 섀도우로 올려주면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노출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안에 사람 있네요. 네, 여기 저도 이럴 때는 안 보였는데 이거 확대하고 보니까 확대해 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원래? 그죠. 저도 여기 가면 안 가리고 좋은데 펜스가 쳐져 있었거든요. 이거 펜스를 넘고 간 거예요? 넘어간 거죠, 이거. 네, 여기 미국이라 잘못하면 이거 끌려갈 텐데 네, 넘어갔어요. 잘 보시면 여기 삼각대 혼자서 2개 쓰고 있죠. 네. 한 사람인 거예요? 네, 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열심히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20초 동안 찍혔네요. 2대를 보고 계신 게.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죠. 여기 보면 이거 한 대는 잘 찍고 계시고 한 대는 이거 세로로 촬영했는데 이게 이렇게 목 꺾여서 돼 있는데 게 아직 고수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욕심 많고. 그렇죠. L 플레이트를 안 썼죠. 이거 약간 그 장노출에 대한 생각은 부족하시지만 열심히 찍는 열정의 진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네. 섀도우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화이트랑 블랙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화이트는 단순히 뭐 흰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올렸을 때 화사해지는 경우가 있다 했죠. 네.
화이트로 올렸을 때 사진이 화사해지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면 좋고요. 네. 블랙은 이제 블랙을 올렸을 때는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트한 사진, 조금 이렇게 허옇게 뜬 사진이 될 수가 있는데 낮출 때는 찐득한 사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이미 여기가 진하기 때문에 블랙을 너무 많이 낮추지는 않고요.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낮춰도 괜찮아요.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노출, 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잡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을 얼마나 쨍하게 할지, 그리고 색을 얼마나 강조할지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처이지, 텍스처. 네. 네, 텍스처는 질감이죠. 네. 사진을 얼마나 이제 그 질감을 좀 강조할 것인지. 이게 텍스처가요, 사진이 만약에 흔들렸어요, 원본이. 네. 원본이 흔들렸다거나 아니면 조금 렌즈를 싼 거를 써서 사진이 좀 해상력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많이 올려주면 조금 쨍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인화를 했을 땐 티가 나죠, 그래도. 티가 나죠, 사실. 특히 대형 인화를 했을 때는 원본 사진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촬영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다 흔들렸어요, 사진이. 그래도 어떻게든 한 장씩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9강의 강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강좌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쨍하게 촬영하고 쨍하게 보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은 텍스처를 조금 올려볼게요. 네, 조금 올리면 좋아요. 원본 사진인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살아 있습니다. 삼각대가 정말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네, 삼각대 이거 레오포토 365C 사용했습니다. 네, 이거 뭐 앞 광고 대놓고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죠. 네. 텍스처를 약간만 올려줬고요. 네. 그리고 클래리티, 이 부분 대비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클래리티 있죠. 이것도 조금 올려주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올리면 사진이 쨍해집니다. 이런 구름결의 질감도 살아나고 쨍해지는데 너무 올리면 사진이 떡져요. 떡이 지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 마시고. 떡진다는 말을 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떡진다. 크리미? 뭐라고 하죠? 네, 번아웃?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할지가, 번아웃 정도로 번역하고 싶네요. 약간 떡이 지죠, 시커멓게. 이렇게 되면 보기가 흉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올렸을 때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경계로, 검은 거 경계로 하얗게 뜨죠, 뭔가. 네. 이런 걸 이제 영어에서는 할로라고 하거든요. 그 할로가 이렇게 예수님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밝아지는 거 있죠. 네. 그런 걸 할로라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검은 거 주변으로 하얗게 뜨죠. 이게 클래리티를 너무 올렸을 때 혹은 디에이지를 너무 올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올리진 마시고 조금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이제 디헤이즈죠. 네. 디헤이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SG 조미료 같습니다. 네. 적당히 치면 좋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사진 자체의 색을 흐리게 할 수가 있죠. 디에이지를 한번 잔뜩 넣어보면 이제 약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약간 좀 원래 좀 다크하신 분들은 이런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잘못 보정하면 약간 지구 종말이 날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조금만 올려줄게요. 네, 조금씩만 올려주면 이런 사진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색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건데요. 네. 방금까지 조정한 건 전부 다 노출이었죠.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 그걸 알아본 건데요. 색은 이제 채도를 올리고 싶을 때 세츄레이션을 올리지 말고 바이브런스로 올리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바이브런스, 이 생동감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네. 조금 채도가 올라갔죠.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이거를 다시 낮추기보다는 이 채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 제가 보정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이에요. 네,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그리고 이런 색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약간 비장의 무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바로 그라데이션 필터인데요. 애초에 사진 원본을 촬영할 때 그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사용하면 사실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사진에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부분을 조금 필터를 통해서 균일하게 노출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필터를 사용해서 촬영하지 못했을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두고 왔어요. 필터를 두고 와서 그냥 찍어야 되는데 미국인데? 네, 미국인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 잘 찍어서 보정으로 해결을 해야죠. 네. 아니면 내가 필터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정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Graduated 필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능들인데요. 이 그라데이션 필터를 누르고 이게 Shift 버튼을 누르면 이게 수평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지 않고 고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시작하는 부분의 농도가 1이고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의 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1부터 0까지 이렇게 균일하게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필터를 씌우고 나면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쓰면 보통 하늘 부분을 어둡게 하죠. 네. 그리고 땅 부분을 밝게 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늘 부분에 너무 이제 밝아진 부분을 노출을 맞춰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출을 조금 내려주고요. 노출을 조금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디헤이즈를 이때 올려줍니다. 디헤이즈를 사진 전체적으로 조정한다면 사진이 약간 과하게 보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늘 부분만 디헤이즈를 주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디헤이즈를 하늘 부분에만 줘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찐득해지죠. 네, 잘 조정해가면서 디헤이즈와 노출을 조금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다의 노출과 하늘의 노출이 대충 맞죠. 네, 이렇게 맞춰진 때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를 잘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사진에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면서 노출이 약간 어두워졌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출을 조금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약간 이제 색이 전체적으로 좀 퍼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파란색 기운이 더 많기 때문에 색 온도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온도를 실제와 비슷하게 올려줬고요. 그리고 틴트 있죠? 색조. 색조도 약간 핑크색으로 할지 아니면 약간 녹색 기운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을 잘 찾아서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정이 끝났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깨끗하죠? 네, 선명함도 살려주면서도 이제 사진의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사진 색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비포 애프터 보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야경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라이트룸의 항목들을 어떻게 조정해야지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실전편 첫 번째 파트로 야경사진 한 장을 보정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완전히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본인만의 색감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